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맞선에서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결혼여왕입니다. 이번 칼럼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맞선을 할 때 과연 어떤 느낌일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개팅하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선은 또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1번, 서로가 결혼이 하고 싶어서 만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주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인 미팅이나 소개팅이라면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되죠. 사귈 만한 사람인가를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맞선은 앞으로 남은 60년 이상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나의 아이를 함께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주는 무게감은 일반적인 맞선과는 다른 형태의 만남을 선사합니다. 요즘 세대의 일부는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은 배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올 두 번째 이유입니다. 2번, 이미 상대의 정보를 다 만난다. 어디 사는지, 자산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종교가 어떤지, 사진으로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다 알고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 알게 된 전화번호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직장명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프로필 사진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맞선을 합니다. 이게 주는 직설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조건은 마음에 들었으니 당신이 나랑 마음과 몸이 맞고 대화가 잘 된다면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맞선은 어떻게 보면 발가벗고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속적이다 혹은 속물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만나면 행복하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결론은 행복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났고 행복은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조건의 유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행복할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번, 거절과 승낙과 설득이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만남에는 커플 매니저라는 제3자가 끼어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상대를 만나기 싫으면 다음 만남을 거절하기 위해서 커플 매니저에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말아서 덜 기분 나쁘게 사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나고 싶으면 용기를 내지 않아도 커플 매니저에게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상대도 상대의 커플 매니저에게 의사표현을 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 상대를 정말 만나고 싶으면 커플 매니저가 대신 설득해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조건을 다 알고 상대와 결혼하고 싶어서 만난 것이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는 경우는 보통 한 번 만났더니 애매해서 그런 것 때문이죠. 이럴 때 커플 매니저가 대신 설득을 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매니저를 만난 경우, 이를 통해 종종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 상대는 당신의 정보를 이미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물이 비호감이지 않는다면 당신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맞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복장과 수염 정리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피부관리 미백팩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맞선 장소에서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당신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맞선 장소에 늦지 마시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학교 등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무뚝뚝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남자의 매너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만났습니다.
단순하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기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과 의상 구매 등을 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의문 가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결혼을 앞둔 만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신은 집에 있는 로션과 스킨을 바르고 집에 있던 옷 중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머리 자를 때가 된 것 같아야만 머리를 자르고 만남을 가지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돈을 많이 썼으니 만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당신이 내라가 아닙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상대방이 노력을 했으니 그 노력에 걸맞는 행동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옷을 칭찬하고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고 피부톤을 칭찬한다면 당신은 센스 있는 남자가 됩니다. 상대가 나와 결혼을 확정하고 만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상대는 당신과의 결혼을 고려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건이 우월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확정 짓는 부분은 당신의 행동과 말과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 상대는 당신의 정보를 이미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물이 마음에 든다면 당신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맞선을 앞두고 한 번쯤은 제대로 된 화장과 의상으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는 결혼을 생각하고 당신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내가 된 당신을 상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면에서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상상이 더 먼저 앞서 나가죠.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이라고 상상하면서 맞선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첫 만남에 하지 말아주세요. 1. 결혼정보회사에서 들었던 정보를 되묻고 확인하는 행동. 이 부분은 차차 만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만남 자리에서 몇 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재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의 사치를 과시하는 행동.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름이 얘기하다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단순한 상상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 하나로 당신을 사치하는 여자이고 나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아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남자가 나와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행동. 첫 만남에서는 상대의 돈과 시간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주세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호감이 사랑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상대의 돈과 시간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일부 여성분들은 상대가 차가 있다는 이유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사주기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가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해 주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약간의 연애 기술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만남을 가지다 헤어질 때 커피를 산 남자에게 고맙다는 이유로 책상에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장난감이나 작은 향기나는 돌 등을 선물하세요. 그 남자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앵커링 기법. 그리고 그 작은 한 가지가 남자의 머릿속에 당신을 아내로 상상하게 합니다.